자, 드디어 이제 시라즈에서 한 40여 킬로 떨어진 페르세폴리스, 이 고대 엘람 땅에 세워진 페르시아 제국의 이 다리오 왕 때 수도가 된 곳이고요. 우선 이제 시라즈 자체가 이제 이 고대 엘람 지역의 가장 큰 곳이면서 이곳 그 페르세폴리스까지 한 40여 킬로 가는 동안에 정말 드넓은 평야 이런 것이 이루어져 있고요. 그 마을을 하나 한번 둘렀습니다. 가는 길에 좀 뭐 여기 정도를 할 수 있을까 둘렀는데 이곳은 알고 보니까 찻집이더라고요. 또 이렇게 현지인들을 만나볼 수 있었고요. 네, 뭐 이 이란이 워낙 큰 땅이고 여유가 있어요. 예, 이렇게 이제 디스커피. 뜨거워요. 진짜 이렇게 있는. 있고 이렇게 해서. 예, 일단 음식은 되지 않는다고 해서 현지인들 잠깐 만나고, 예, 뭐 어느 곳을 가든지 이란에 이렇게 한 매점을 가게를 둘러봤고. So chicken here? Yes. Oh, yes. 요게요, 크진 않지만 안에 들어와 보니까 뭐 아주 전형적인 양고기에서부터 닭고기 또 구워주는, 이게 또 수준 있는 음식점이었어요. 이 이란이 의외로 메론이 굉장히 맛있어요. 호텔에서도 먹어봤는데, 이 세 가지가 있다는데 요게 좀 특이하니까 이렇게 I1. 이란에서 세 가지 종류의 메론이 있다는데 다른 거는 우리가 먹어봤고, 이건 야 이란에서 이 직접 농가에서 재배한 메론. 이야, 이거 씨가 건새가 있어 보여요. 그다음에 참외 같은 이걸 먹어봤는데 꼭 이렇게 걷어내고, 이게 자르면서도 향이 달콤한 게 느껴져요. 와, 정말 달아요. 이게 이게 덥고 건조하니까 사각사각한 오이 같으면서도 맛은 완전 맛있는 메론. 네, 이란 여행하면서 역시 제철에 과일을 풍성히 먹을 수 있었던 것도 이란 여행의 맛이었고요. 네, 계속해서 이제 주문한 음식이 이제 요리되는 동안에 그 옆에 이게 담배가 이렇게 그냥 재배해서 이란 사람들은 이걸 사서 빠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냥 옛날 우리 어르신들 담배처럼 이렇게 이렇게 담배 이파리를 말린 거를 일반 가게에서도 파네요. 그러니까 이 숯을 파는 거 보니까 아마 이게 야외에서 많이, 그렇죠. 양 많이 키우니까 저녁 때 선선할 때 이 숯불 해가지고 이제 고기 구워 먹는 거. 이거 뭐 이런 것들은 뭐 중동 대부분의 나라의 문화하고 같네요. 이렇게 해서 이제 Welcome to Persian Store. 페르시아. 사실 페르시아라고 불리던 땅이 이제 이란이란 이름으로 이렇게 변경된 것은 1935년이지요. 똑같아. 아이스크림이 있고 과자 있고. 여전히 이제 페르시아라는 이름과 이란이라는 이름이 이제 함께 쓰이기도 하고, 우리가 여행 중에 얼마든지 군것질 할 수 있고 요기할 수 있는 간식거리가 아주 또 풍부해요. 네, 여기는 이제 시라즈에서 페르세폴리스로 가는 중간에 한 마을에 이렇게 둘러서 점심 식사를 이제 하려고 식당을 찾았고요. 이게 수준이 있었어요. 이렇게 아주 막 구워 나온 고소한 고기와 빵. 지나가다 뭐 그냥 요기할까 했는데 아주 전형적인, 이게 피스타치오 이란에만 있는 반찬입니다. 반찬. 피스타치오를 이렇게 어렸을 때 따서 절여서 절임으로도 먹습니다. 저 얘기하는데 보면 이 밖에서 뉴스만 들으니까 이란이 좀 두렵고 좀 오기를 꺼려하는 나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막상 오니까 친절하고 나름대로 풍요로워요. 그리고 이 음식 같은 것도 보시죠. 이렇게 딱 아주 그 이란에 아주 새로운 곳을 지금 우리가 알아가고 있어요.
그렇죠. 이란이 유엔 제재로 20여 년 동안 아주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해외 제품이 안 들어오고 팔 수 없어 그렇지. 어쨌든 이란 내에서는 굉장히 평화롭고 또 나름대로 풍요로운 삶을 아마 그래서 20년이 지나도 서방에 굽히지 않고 이렇게 버티는 것 같아요. 자체가 입구가 이게 전형적인 페르시아의 경비대입니다. 경비대. 어우, 강한 페르시아. 그죠? 이 고레스, 특히 이 다리오와 아하수에로 아닥사스다 왕의 왕궁에 아주 전형적으로 그려져 있는 왕궁 경비대의 모습 굉장히 유명하죠. 또 일부는 루브르 박물관에 전시가 되어 있기도 하고요. 페르세폴리스로 올라가는 지금은 이 계단이 나무로 되어 있지만 이게 이제 돌로 되어 있고 이게 100개랍니다. 100개. 높이가 10cm씩 7m로 이렇게 쭉 올라가는 계단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페르세폴리스에는 이게 왕국의 수도이기도 했지만 다리오 1세 때 주로 이제 1년에 한 번 정도 이 3월경에 있는 새해에 페르시아인들의 그 새해에 아주 대대적인 축제를 위한 이런 그 행사의 도시죠. 그래서 어쩌면 화려하고 아주 대표적인 이 페르시아의 그런 문양들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페르시아 제국 최대의 건축 양식을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이곳 페르세폴리스. 아, 여기 오리지널이 보이네. 이렇게 보면 지금은 이렇게 나무로 보호를 하고 있지만은 이 나무 밑에는 이렇게 오리지널 이 40cm의 너비에 높이 10cm마다 이렇게 해서 100여 개의 계단을 타고 올라가야 드디어 이제 페르세폴리스 메인 홀에 도착합니다. 네, 이 페르세폴리스는 이란 최고의 이 유적지 중에 하나이지요. 현지인들뿐만 아니라 특히 성경을 읽는 서방의 엄청난 이 관광객이 몰려오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게 페르세폴리스의 메인 게이트. 그러니까 이 온 나라의 사신들이 오면 이 길을 따라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을 이 All Nations Gate, 그러니까 만국의 문이다. 야, 한번 들어가 볼까요? 야, 이렇게 비록 많이 파괴가 됐지만 정말 전형적인 고대 페르시아 제국의 위용 있는 모습. 이게 앞에 보이는 이 동물의 이 뒷모습. 야, 여기 보시죠. 이게 완전히 거대한 황소. 그러니까 이 황소가 권위를 상징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 두 마리의 황소가 이렇게 탁 지키고 있고, 그러니까 이 다리우스 1세 당시에 거의 28개의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 거대했고, 그것을 엿볼 수 있는 것이 이 에스더서에 보게 되면 아하수에로 왕이 127도를 다스렸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야, 여기에 이거 좀 연못이 보이네. 이렇게 이 거대한 이 황소의 모습에 또 날개까지 이렇게 세워놨어요. 야,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다니엘서에 나오는 네 동물을 연상해 볼 수 있는 이 황소의 몸통에 이 사자의 다리, 또 사람의 얼굴, 그 다음에 새의 날개. 머릿돌에 있는 거를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이렇게 갖다 놨는데, 멀리서 보면은 막 말이라든지 이런 사자 같은데 가까이서 보니까 세상에 저게 독수리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황소, 또 사자, 독수리 이런 모든 이 상징적인 동물은 에스겔서 또는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 네 동물에 있는 게 이곳에서는 이렇게 아주 그 상징적으로 세워놓은 겁니다. 그간 이 고대 바벨론과 이 페르시아 또 이 아시리아 땅에 정말 이 건축과 모든 문양에 나오는 것들을 그때 당시에 예언자였던 에스겔과 다니엘은 이것을 그대로 이제 예언에 인용했던 아주 유명한 사람들의 모습이죠. 중요한 상징물이 있는데, 사실 이 페르세폴리스가 이 새해 명절
때의 이 행사를 위한 상징적인 도시라고 하는데 바로 이 사자와 황소입니다. 이 황소는 겨울을 상징하고 사자는 봄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이 봄을 맞이하면서 새해가 시작이 되니까 바로 이 봄을 상징하는 사자가 겨울의 황소를 잡아 먹음으로써 이제 봄이 오면서 새해를 알리는, 그래서 이 상이 이곳 페르세폴리스에 거의 25번이나 계속 반복해서 이 그림이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봄을 맞이하면서 대축제를 벌였던 그 상징적인 행사의 도시가 페르세폴리스. 그러면서 여기 아주 쫙 날려도 돼 있는데, 요게 이제 메디아, 그다음에 이게 이 페르시아, 그러니까 메디아와 페르시아가 번갈아 가면서 나오면서 계속해서 이 메디아 왕과 페르시아 왕, 메디아 왕과 페르시아 왕을 쫙 가면서 위에 보면 와, 저게 이제 페르시아 왕이 전차 마차를 타고 이렇게 가잖아요. 그리고 이 페르세폴리스에는 거의 남자만 그려져 있는데 유일하게 여자가 그려져 있는 것이 바로 이 바퀴에 보면 이렇게 그 바퀴 안에 여성의, 그것도 이렇게 이 임신한 여성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아주 굉장히 흥미로운 도시가 이런 이 부조상을 통해서도 우리가 2000 수백 년 전에 페르시아를 이해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본격 홀로 올라가는 계단에 아주 다양한 고대 페르시아의 세계를 엿볼 수 있는 그런 문양들이 있는데, 이 계단의 또 반대쪽에는 여러 사신들이 이제 23개의 나라의 사신들이 이제 페르시아 왕에게 이제 새해 선물을 가져오는 모습인데, 첫 번째는 아르메니안 사람들, 또 수사 사람들, 그 다음에 메디아 사람들이 정말 여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가장 많은 9명의 사신들이 아주 온갖 다양한 예물들을 이렇게 페르시아 왕에게 가지고 오는, 그러니까 이 새해에 이 행사를 위한 도시라고 하지만 이곳으로 엄청난 여러 나라의 물건, 예물들이 여기를 통해서 들어오는 거네요. 그 결국은 조공이죠. 조공을 바치는 그 시간이 이제 이 봄에 이 세레머니, 이 봄의 축제 때 엄청난, 여기는 또 이 낙타를 가지고 오는 이 사람 무리들은 또 아프가니스탄에서 왔다 그래요. 아주 정말 다양한 이 주변 페르시아를 둘러싸여 있는 많은 나라들의 문화도 엿볼 수가 있어요. 그들이 가지고 온 예물이 어떤 것이었는지, 또 올 때 타고 온 또 동물들은 어떤 거였는지를 이렇게 알 수 있네요. 또 그들의 복장, 그리고 그 지역의 이 조공으로 바치는 가장 상징적인 예물들을 쭉 나열을 했어요. 이제 우리가 이제 한번 페르세폴리스를 간다면 정말 이것 자체가 우리가 이제 11개 상하와 에스더, 느헤미야, 또 에스라서, 그다음에 이 선지서서인 에스겔과 다니엘서에 그렇게 등장하는 페르시아의 그 현장을 봄으로써 성경을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이번 우리가 성경으로부터 400회 특집을 맞이해서 어렵게 찾은 이 이란은 그간 한국교회가 몰랐던 이 고대 페르시아 제국을 통해서 성경을 더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는 정말 절호의 기회를 이렇게 우리가 맞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거의 거대한 이 가장 큰 홀이 있는 메인 홀이죠. 저렇게 이제 정말 수십 개의 거의 70여 개 넘는 23m의 높이의 기둥이 있고, 그 기둥 위에 다양한 형상의 모습이 있고, 또 이 바닥은 엄청나게 화려하게 대리석으로 이렇게 해서 이곳에서 다리오 왕과 아하수에로 왕과 그다음에 아닥사스대 왕에 이르기까지 그 거대한 페르시아 제국으로부터 오는 사신단을 맞은 것이죠. 지금 이 페르세폴리스에는 거의 7개의 행사장이 있고요. 제가 서 있는 이곳이 다리우스 1세가 건축한 메인 홀입니다. 이곳에 지금 서 있는 이 기둥이 이 72개의 기둥이 있었고,
20m 높이의 지붕이 있었던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엄청나고 웅장한. 근데 지금은 지붕도 온데간데 없고 그 72개의 기둥 중에 이제 14개만이 이렇게 남아 있어요. 저쪽 끝에는 우리가 조금 전에 보았던 것처럼 이 기둥 위에 독수리, 이 독수리의 형상이 있고, 두 번째 동물의 형상이 황소, 그리고 지금 제가 있는 이곳에는 주로 사자, 그리고 저쪽 끝에 삐쭉 보일까 말까 한 곳에는 사람의 형상. 그러니까 독수리, 황소, 사자, 사람, 이 네 동물을 우리가 보면 어렴풋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 페르시아의 상징적인 네 동물이 이렇게 페르시아 땅 왕궁에는 아주 굉장히 상징적으로 이렇게 세워졌던 동물이 성경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래서 우리가 페르시아 땅을 와서 직접 눈으로 봐야 이 성경의 역사성을 알 수 있는 그러한 그 유적이 바로 페르세폴리스입니다. 나중에 제롬이 이게 이제 제롬이 4세기에 바로 이 페르세폴리스, 또 이 페르시아 땅의 이 네 동물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상징적 동물로 이 사복음서의 특징을. 그렇죠. 결국은 이 구약의 땅에서의 모든 상징물이 신약에까지도 이렇게 인용되고 있다고 하는 놀라운 이 성경의 땅입니다. 어쨌든 특히 이 다니엘과 에스겔은 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기하학적인 형상의 조합을 이야기할 때에 그 뿌리가 바로 이것 페르시아 문화라고 하는 것을 알면 반드시 와야 되는 곳입니다. 왕이 이렇게 그 공적인 손님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이 사용된 홀이라면, 이쪽은 왕의 가족만이 거하는 이 사적인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화려했다 그럽니다. 모든 이 대리석과 이것이 너무 이게 빛이 나서 거의 거울궁이다, 거울의 방이다 할 정도로 화려함의 극치죠. 그러니까 외국의 사신들이 와도 저기까지만, 저곳에서만 이제 왕을 만났고, 이곳까지는 못 온 거죠. 그러니까 왕의 사적 공간이기 때문에 최고의 화려하고 또 정말 상징적인 페르시아의 이 동물, 그런 문양들이 쫙 이렇게, 뭐 오늘날에도 뭐 이렇게 막아놔서 들어갈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곳까지 가까이 올 수 있었다는 겁니다. 화려했던 옛 모습의 일부를, 또 벽에 이 그려졌던 이런 그 부조들을 지금까지도 일부 볼 수 있는 것은 너무 감사하고, 역시 이렇게 쭉쭉 보면 정말 모든 형상과 문양과 또 자신들의 부와 권력, 힘을 상징할 수 있는 그림들. 그러니까 이 페르세폴리스에서 가장 많이 24번에 걸쳐서 이렇게 부조로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사자가 황소를 잡아먹는 모습. 그러니까 이 봄을 상징하는 사자가 겨울을 상징하는 황소를 먹음으로써 이제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다, 그러면서 새해가 있잖아요. 3월 28일에 새해를 맞이해서 한 달간 이 왕도 이것에 거하면서 대대적인 새해 이 명절 축제를 벌이던 바로 이곳이 페르세폴리스였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고대 페르시아의 4대 수도 중에서 봄의 수도라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곳 이 페르세폴리스이고, 바벨론은 가을의 수도, 또 수산궁은 겨울의 수도, 그다음에 앙메다 하마단이죠. 그곳은 이제 여름의 수도로 해서 왕은 1년에 4차례에 이렇게 이 계절마다 도시를 이동하면서 이렇게 거대한 페르시아 제국을 다스렸다고 하는 것이고, 저쪽 뒤쪽 암벽에는 또한 네크로폴리스라 해서 고대 예로부터 페르시아 왕들의 무덤이 이렇게 있었고요. 자, 보시죠. 거대했던 페르세폴리스의 전경을 이렇게 보셨습니다. 자, 이제 북쪽으로 한 10여 분 차를 타고 가면은 네크로폴리스라고 하는 그 유명한 성경에 나왔던 다리오와 아하수에로, 아닥사스다 왕이 이르기까지 네 왕의 무덤이 있는 곳인데요. 낙테시 로스탐이라고 하는 정말
실제했던 이 페르시아 제국의 왕들의 무덤을 이곳에서 봅니다. 이곳 낙시실로탐 지역에는 10분 거리의 페르세폴리스에 있었던 왕들이 묻혀 있는 그 왕들의 무덤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먼저 다리우스 그 유명한 왕의 무덤이 있고 이쪽에 그 유명한 에스더의 남편 아하수에로의 무덤. 거대한 바위를 파서 무덤을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그 무덤의 형체는 거의 완벽하게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전 5세기, 6세기니까 지금부터 2500년 전에 페르시아 왕들의 무덤을 보고 계십니다. 네. 정말 이 특히 주전 333년에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를 정복하고 특히 이 다리오의 왕의 무덤에서 엄청난 보물을 도굴해 갔답니다. 무덤이 어떻게 다리우스 왕의 무덤이었는 줄 알았냐면은 저 무덤 맨 위쪽에 이 바위를 이렇게 편편하게 한 다음에 거기에 이 다리우스 왕의 이름을 적으면서 그의 치적을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을 통해서 이곳이 다리우스 왕의 무덤이었다는 걸 알았고요. 무엇보다도 이 알렉산더 대왕이 330년경에 와가지고 이곳 다리우스 왕의 특히 그 시신을 놓은 관이 금으로 이렇게 만들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 금을 훔쳐가기 위해서 다리우스 왕의 무덤을 아예 관을 빼낸 거죠. 그렇게 해서 지금 비어 있지만 그 역사적인 다리우스 왕, 즉 다리오 왕의 무덤을 이렇게 오늘날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쪽에는 바로 그 유명한 수산궁의 에스더 왕비의 이 남편인 아하수에로 왕의 무덤이 저렇게 있습니다. 특히 이 페르시아는 이 거대한 바위를 파서 무덤을 만들었기 때문에 정말 2500년이 지난 지금에도 훼손되지 않고 그 생생한 그때 당시의 건물과 특히 유적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